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라고 해서 시장은 봐줄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타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1월 랠리라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새해 첫 거래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동차주들은 여전히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9일 상업용 전기차의 이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는 거의 4% 가까운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금 포스코케미칼 5% 중반대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이 포스코와의 생석회 등의 공급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금속 광물 내에서 포스코케미칼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파란 불빛 두드러지고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사실 은행주들은 올 한 해 지금 강세장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연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새해 첫 거래일의 움직임은 그닥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일제히 파란 불빛들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지만 시장이 하락 전환하면서 같이 또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현재 1%대 하락하고 있고 신한지주 2%대, 우리금융지주도 2%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큰데요.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먼저 둘러보셨습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새해 첫 거래일이다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새해 첫 거래일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업종들이 현재 오르고 있고 또 어떤 업종들은 빠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들 여전히 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이 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자동차 대표주들 현재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많이 좀 깎여 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의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 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웹툰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같이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LCC 관련주들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또 예기치 못하게 점점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항공주들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행 관련주들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관련주들도 오늘은 시장에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 업종 또 하락 업종 먼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의 기세가 참 대단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 자동차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시장의 화두였었는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소식들이 연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특히 많이 올랐죠. 뭐 IRA 법안과 이제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뭐 가을 이후서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IRA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에 따라서 등락이 좀 엇갈렸었던 게 이제 그 동안의 이제 주가 추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RA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IRA 법안 내에서 일단 상업용 전기차일 경우에는 북미 내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7,500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조금 지급에서 기존의 이제 상용차 중에서 이제 리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시행령과 관련돼서 일단 리스차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일반 뭐 판매도 많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이제 리스 관련된 차량에 대한 판매도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리스차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 판매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IRA 법안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A 법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지금과 다르게 이제 턴 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IRA 법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과 같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의 뭐 IRA 법안을 이제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뭐 시장의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그런 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IRA 법안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의회가 1월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있는 그 상황인데 아마 올해 이제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IRA 수정 법안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IRA의 완성차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한 수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뭐 법안 관련돼서 좀 우려 섞인 거는 이거를 맨 처음에 IRA 법안을 이제 그 발의한 그 사람이 이제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맨친 의원이 현재 계속 그 IRA의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그 상원의 이제 의석 판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 50, 그다음에 공화당 49, 그다음에 무소속 1명 이런 식으로의 이제 시장 그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맨친 의원이 만약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IRA 법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IRA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여태까지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올라주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됐던 지금 IRA 법안 자체가 뭐 변경이 됐다라거나 문구에 수정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혜는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좀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만 7천 원 뭐 후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현대차가 2022년 한 해 동안 뭐 주가 자체는 박스권 내에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계속 저점이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보긴 힘든 상황인 걸까요? 네, 그렇죠. 뭐 당분간은 아마 제한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IRA 관련된 법안이 뭐 문구가 수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도 고점 수준이 2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전기차 이외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은 상당 부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UV나 아니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판매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이런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내에서 관련된 이제 그 전기차의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서 전기차가 11만 9천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14%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에서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내에서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뭐 이런 이제 판매량도 계속 꾸준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상당 부분 하락은 했지만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 근처의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좀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모두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던 연말이었었는데 지금 연초부터 크게 주저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한번 양치기 소년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대표님, 항공주들은 저희가 이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항공주가 아마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작년 12월 달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제 완전 거의 뭐 완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무방비에 가까울 정도 이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방역이 급격하게 완화가 되면서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일부 외신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이 된다라는 그런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지금 작년 말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억 명을 넘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리오프닝이 다시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중국인 이제 입국자에 대한 상당히 이제 규제를 이제 본격화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지금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입국자들을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와 발맞춰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실시를 해서 2월 말까지 실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실시하는 이제 입국 제한은 일단 그러니까 여행객에 대한 이제 단기 입국 비자에 대해서 잠정적인 중단입니다. 2월 말까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비즈니스용으로 이제 한국에 국내에 입국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하고 우리나라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한중 항공 편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늘리는 것도 잠정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국자에 대한 뭐 PCR 전수 검사가 실시되고 이에 이런 이제 감염자들일 경우에는 공항에서 격리 시설을 둘 만큼 어떻게 보면 입국이 좀 강화된다라고 보면 뭐 이렇게 입국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여행객들의 입국이 사실상 봉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이 상당 부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항공이나 여행, 그다음에 면세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뭐 악재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월 말까지 규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는 시점 가까이 아마 계속 주가는 조금 약세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점을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LCC 관련주들이 조금 더 크게 얻어맞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LCC 관련주 내에서 에어부산은 홀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한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부산의 움직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에어부산은 지금 홀로 정말 독야적적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에서도 지금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이제 일단 찬성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만약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LCC 항공이 이제 에어부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항공의 이제 지금 저가 항공인 LCC 항공인 이제 진에어가 있는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뭐 밑으로 이제 에어부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에어부산을 합병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이제 어떠한 이제 제스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기대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뭐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오늘 좀 강한
그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실질적으로 뭐 아시아나의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LCC 같은 경우 전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뭐 전체 매출의 중국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 대한 이런 입국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2월 달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지금 다시 입국 제한이 강화된 그런 시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뭐 봄 이후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 추세가 좀 잦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런 LCC나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뭐 면세점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하락 업종 저희가 같이 둘러봤습니다. 정말 연초라고 해서 기대를 좀 했던 오늘 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또 쉽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현재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현대모비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자동차 부품 회사고 뭐 세계 7위권의 이제 뭐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매출처가 이제 현대 기아차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판매 대수와 상당 부분 주가가 연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신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지역 내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도 계속 뭐 그 해당 권역 내에서 3, 4위권을 계속 유지할 만큼 안정적인 이제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UAM과 같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이제 자사주 취득 결의 이후에 계속 지금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50만 주 정도의 자사주 취득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한 75만 주,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올해에도 1월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20만 원 선이 가격 지지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뭐 IRA 법안이 잘 얘기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하방 경직을 가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매수 가격은 지금 뭐 20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2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9만 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임순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가 20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도 22만 원 선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손절 대응 19만 선에서 좀 이 부분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 오늘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 고민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스크 벗게 되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선정됐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이 공개됐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과거 국내 위드 코로나 상황과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전환이 되면서 같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초 이제 정말 상승 모멘텀에 직면해 있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데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이 지금 11월, 12월 계속 강했던 이유가 바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가 레이저 장비 그런 장비들을 팔고 나서 그냥 일회성으로 장비만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가는 카트리지나 소모품 같은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 이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피부 미용 그리고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 업종들은 오히려 상승이 더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4분기 실적뿐 아니라 이제 23년도 1분기 또 더 늦게는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까지도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기타 레이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12월 달에 좀 코스피 같은 경우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좀 상승세 나오다가 이내 차익 실현물 나오면서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낙폭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다는 얘기도 있고 더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트리지 판매와 판매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이 업종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진이 높다는 거예요. 마진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이쪽 시장 자체가 국내랑 해외 상관없이 구조적 성장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신규 산업이라던가 기타 이제 새로 커가는 산업들 자체가 자리를 못 잡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레이저 장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무슨 말이냐면 기계에 대한 매출에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많은 기계들이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한다면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서 성형수술이라던가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도 기대해 볼 만한 거긴 하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그런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개선, 이러한 수요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근데 내일 당장 이게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좋지 않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당장에 급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덜 빠지는 섹터, 좀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분할배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모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11월, 12월 달에 좀 이쪽이 많이 올라와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다시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조정을 받더라도 조만간 추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 피부 미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물론 뭐 이 레이저 장비들의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 내수 경제, 내수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제 겨울철 지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다시금 올 때쯤 된다고 한다면 이쪽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수익성에 대한 개선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떤 주도 섹터가 있고 어떤 뭐 끌어주는 막 대장적인 섹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 이슈와 더불어서 뉴스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성 성질이 되게 강한 상황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종목 장세, 개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개별 장세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섹터가 강하고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섹터에서 이런 종목군들 한두 개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딱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22년도에 워낙 강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빠졌고. 근데 또 23년도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저는 강하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보다 강한 섹터들을 좀 모아 가셔서 앞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으로 지금 의료기기 섹터, 그중에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당장 내일장에서 바로 뭐 터져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시장보다 조금만 더 강하기만 해도 그 얼마나 또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대체 어떤 종목에 저희가 눈을 돌려야 되는지 그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관련 레이저 또 초음파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원택이 선정됐습니다. 원택 오늘 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네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빨간 불빛 켜줬다가 금세 하락 반전해서 한 4%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낙폭 많이 축소했습니다. 1.9%가량 빠지면서 4,555원 선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원택이 선정됐습니다. 자, 이 원택,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주목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원택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라는 그 전기 수술기, 범용 전기 수술기, 그리고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기, 이런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이저 수술기가 주력인 상품이고, 사실 이런 고주파력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라던가 이런 그러한 종목들과는 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어쨌든 수술과 관련된 수술기를 판매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피부 미용에 필요한 그런 의료기기가 같이 납품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냥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와 같은 그러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 리프팅이라든가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같은 섹터군에 엮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올리시오랑 그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기가 지금 굉장히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택이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자본 잠식이 일어났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 동안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해외에서도 정말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레이저 수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과 더불어서 성형, 그다음에 피부 미용 수술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에서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22년 4분기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22년 전체적인 실적 그리고 앞으로 23년 실적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원택이 11월부터 정말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도 바로바로 잘 올라와주는 그만큼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지는데 와 이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 빠지고 정말 잘 버텨준다. 이러한 생각까지 드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지금 사고 또 조정 받았을 때 비중을 늘리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일단 내일 시초가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손절가는 4,400원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꾸준히 우상향 해주고 있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그 JCC 메디칼이나 어쨌든 그 클래시스 같은 피부 미용 레이저, 피부 미용과 이쪽에 포커싱이 되었다면 저는 지금은 이제 그쪽이 아니라 수술, 피부 미용 이런 수술 쪽, 시술 쪽, 성형 수술 쪽까지도 거기에 사용되는 레이저 수술기 그리고 레이저 의료기기 쪽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종목을 오늘 가져온 종목이고요. 사실 이 원택이라는 종목이 좀 이름이 좀 잘못 치시면은 윈택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윈택이 아니라 원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기업 자체가 되게 지금 자본 잠시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정말 부사일생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빠지더라도 잘 버텨주고 특히나 12월 달에도 안 빠지고 올라와줬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잘못 대응하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손절가 부분 딱 잘 잡아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더 말씀드릴 종목은 원택이었습니다. 네, 원택 정말 윈택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주혜 연구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올리지오라고 피부과에서 내가 봤던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원택이 선정됐는데요. 일단 매수가 내일 시초가에 우리 시청자분들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목표가 5,000원 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4,4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0.41% 내린 222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0.6%가량 상승 출발한 뒤로 2260선에 육박하는 등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오름세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상승분 모두 내주고 오후장에서는 대체로 내림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사 자세와 기관 팔자세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해질 텐데요. 외국인 오전장에서는 600억 원 가까운 물량 던지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전기차 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전기차들 리스 차량에도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화학은 0.8%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98% 내린 67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새해 첫날부터 꽤나 큰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1%대로 벌리기도 했지만 개장 1시간여 만에 하락 전환해서 낙폭 오후장에서는 1%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77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1%대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탈환하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상승폭 꽤나 큰데요. 거의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시장은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결국엔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휴장입니다. 오늘 일본은 내일도 휴장이에요. 오늘 쉬고 내일 쉬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오늘 쉬는 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도 휴장이고 영국도 휴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일 날 금요일 날 휴장이었을 때 미국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가서 억울한데 오늘 같은 날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 열려가지고 혼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들 걱정이 이제 산더미처럼 커졌을 텐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연초장은 원래 밟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빠짐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뭐 빠지려고 빠질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오늘 코스피 보면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0.48%밖에 안 빠졌어요. 이제 억울한 건 미국 시장 그래도 한번 반등을 줬던 날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반등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만 3거래일 동안 계속 떨어지는 이게 좀 억울해서 그렇지 오늘 장만 딱 열고 보면은 물론 종목들은 떨어진 개수가 거의 95% 차지합니다. 코스피는 773개 빠지고 코스닥은 1162개. 거의 90% 정도에서 95% 사이 웬만한 애들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오늘 코스피 하락 그 폭을 보면은 마이너스 0.48밖에 안 돼요. 물론 코스닥은 좀 더 떨어졌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전저점을 아직 안 깼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폭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며칠 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해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밟아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밟아놓고 움직일 건지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밟을 건지 어쨌든 저는 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테마 장세, 종목별 장세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은 많이 빠지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들어준다? 누구 좋으라고 그걸 들어주겠어요? 여기서는 많이 들어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종목들을 빠져나올 건가 그걸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장부터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연초장부터 미국 시장을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시장을 나스닥 기준으로 11,000쪽으로 반등을 줄 거예요. 한 2주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미국 시장 2주 정도 11,000쪽으로 반등 주고 올라가면 또 좋아라고 또 쫓아갈 겁니다. 많이 안 올라가요. 뭐 2,400 뚫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2,300만 뚫어도 땡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종목들 최근 이제 배당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10% 정도 물린 사람들 있죠. 그거 빠져나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뭐 50% 마이너스 된 거, 60% 마이너스 된 거 그건 못 빠져나옵니다. 올해 내내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년 내내 들고 있어봤자 그거는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매매를 하면 또 얘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50% 깨진 거를 어떻게 살려보기 위해서 손절했다가 내려올 때 다시 샀다가 올라갈 때 손절했다가 또 내려올 때 다시 샀다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10%밖에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잘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싸게 사고 또 올라가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싸게.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그런 반복의 매매장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좀 더 지나봐야 되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뭐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그냥 여기가 많이 깨지고 나스닥 많이 깨지고 다우존스도 32,500이 깨지고 31,500 깨지고 3500 깨지고 3만 내려가고 바로 우리나라 시장도 2,100 깨지고 2,000 내려가고 그래서 뭐 1,800 내려가고 이래버리게 되면 게 가장 최악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들어주면 분명히 또 흔들릴 거니까 들어준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반등 주면 손실이 작은 것들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자, 오늘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들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주 강하게 움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또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난리가 나죠. 그래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를 다시 의무화한다라는 정부의 발표와 각국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강도 방역 대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남제약이라든지 무슨 이제 제약 관련주들, 종합감기약, 해열제 관련주들 이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는 상하이만 중국 전체 아니고요. 상하이에서는 확진자가 1,000만 명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사태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올라갔다 밀렸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올 겨울에서는. 자, 두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오늘 이제 급락했다 다시 꼬랑지 달았지만 얘네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화장품서부터 해서 카지노 관련주, 여행주, 바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는데 지금은 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은 수익이 났으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덤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빠지기 전에서는. 자, 세 번째는 11월 30일 날 폐역 종목으로 드렸었던 이제 GKL인데요. 여전히 떠 있죠. 얘도 마찬가지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 떠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떠 있는 것들은 흔들리면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익은 낮겠지만 수익을 일단 챙겼다가 시장 상황 보고 조정 시 다시 싸게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 포인트 65점 양, 제약바이오는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하락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 밤 미국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